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한 분의 환자를 만났습니다. 72살 김 여사님이셨는데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선생님, 저 요즘 계속 속이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서 견딜 수가 없어요. 김 여사님의 목소리에는 몇 달째 이어진 고통이 묻어났습니다. 손으로 배를 감싸지며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니 정말 힘들어 하시는 게 느껴졌죠. 자세히 들어보니 상황이 심각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무겁고 조금만 먹어도 금세 배가 불러오면서 답답해진다고 하셨습니다. 특히 밤에는 가스가 차서 잠들기도 어렵다며 한숨을 내쉬셨죠. 병원에서 내시경도 해봤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위산 억제제도 먹어봤지만 별로 나아지지 않아서요. 김 여사님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더 자세히 물어보니 증상이 시작된 게 벌써 반년도 넘었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가끔씩 그러다가 요즘에는 거의 매일 그렇다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안이 텁텁하고 속이 쓰리면서도 더부룩한 느낌이 든다고 하셨습니다. 음식을 먹고 나면 트림이 자꾸 나오는데 시원하지도 않고 오히려 더 답답해진다는 말씀도 덧붙이셨죠. 김 여사님의 손을 잡아보니 차갑더군요. 얼굴 빛깔도 유난히 창백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직감했어요. 이분의 문제는 단순한 소화불량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여사님, 평소에 손발이 차가우신가요? 제가 물었더니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건 원래 그런 줄 알았어요. 나이 들면 다 그런 거 아닌가요?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소화 문제를 위장 자체의 문제로만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몸의 전체적인 온도 변화가 소화 기능에 큰 영향을 미치죠. 김 여사님처럼 검사상 이상이 없는데도 계속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을 보면 대부분 몸이 차가운 상태에서 오는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분은 위장이 문제가 아니라 몸이 차가운 분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을 진료하면서 저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설명드렸습니다. 위장 기능은 체온에 따라 다르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여사님, 위장도 우리 몸의 한 부분입니다. 몸이 차가우면 위장도 차가워지고 그러면 소화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김 여사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몸의 소화기관들은 적정한 온도에서 최적의 기능을 발휘합니다. 위액 분비, 장 운동, 소화 효소의 활성화 모든 것이 체온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체온이 정상보다 낮아지면 위장의 연동 운동이 둔해지고 소화 효소들의 활동도 떨어지게 됩니다. 마치 추운 겨울날 기계가 잘 작동하지 않는 것과 같은 원리죠. 60대 이후 위장 기능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냉한 체질의 진행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기초 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량도 줄어들면서 자연스럽게 몸에서 만들어내는 열량이 부족해져요. 특히 말초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손발뿐만 아니라 내장 기관들도 차가워지게 됩니다. 김 여사님께 더 자세히 물어보니 예상했던 대로였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발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면 금방 춥다고 느껴져요. 그리고 찬 음식을 먹으면 바로 배가 아파서 따뜻한 음식만 찾게 돼요. 이런 증상들이 모두 냉체질의 전형적인 특징들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김 여사님이 최근 몇 년 사이에 땀을 거의 흘리지 않게 되었다는 점이었어요. 예전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땀이 났는데 요즘에는 한여름에도 땀이 잘 안 나요. 이는 몸의 대사 기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신호였습니다. 체온 조절 능력이 약해지면서 위장을 포함한 모든 장기의 기능이 함께 저하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김 여사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사님의 소화 문제를 해결하려면 위장약보다는 먼저 몸을 따뜻하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김 여사님과의 상담을 통해 냉체질로 인한 소화 불량의 다양한 증상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차트를 보며 하나씩 체크해 나갔어요. 첫 번째로 아침에 손발이 차갑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이 아니라 혈액순환 저하와 기초 대사량 감소를 의미하죠.
여사님, 평소에 어떤 음식을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물으니 김 여사님은 망설임 없이 답하셨어요. 따뜻한 국물이나 죽 같은 것만 먹고 싶어요. 찬 음식은 입에 대기도 싫더라고요. 이런 반응은 위장 점막의 온도 민감성이 높아졌다는 신호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서 위장도 함께 차가워져 차가운 자극에 더욱 예민하게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답답한 증상은 배는 고픈데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배가 고파서 밥을 먹는데 몇 숟가락 못 먹고 배가 불러와요. 그런데 또 금방 배가 고파지는 것 같기도 하고, 김 여사님의 이런 증상은 위운동성 저하로 인한 전형적인 현상입니다. 위장이 차가워지면 음식을 제대로 소화시키지 못해 더부룩함과 체증이 생기게 되죠. 더욱 문제가 되는 건 소화제를 먹어도 개선이 안 된다는 점이었어요. 처음에는 소화제가 조금 도움이 되는 것 같았는데 요즘에는 먹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아요. 이는 원인이 위장 자체가 아니라 전신순환 문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소화제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어렵다는 거죠. 김 여사님은 또 다른 증상도 호소하셨어요. 요즘에는 소변 양도 줄어들고 가스가 자주 차서 방귀도 많이 나와요. 정말 창피해서 외출하기도 싫어져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며 말씀하시는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모두 몸의 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특히 주목할 점은 김 여사님이 최근 들어 입이 자주 마르고 속이 울렁거린다고 하신 것이었습니다. 물을 마셔도 목이 마르고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속이 울렁거려요. 이는 체액순환과 체온 조절에 문제가 생겼다는 명확한 신호였습니다. 몸이 차가워지면서 전체적인 대사 기능이 떨어지고 있었던 거예요. 김 여사님의 상태를 파악한 후 저는 구체적인 개선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어요. 여사님,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꾸준히 실천하시면 분명 좋아지실 거예요. 김 여사님의 눈빛이 조금씩 밝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매일 아침 따뜻한 물 한 잔과 생강 조각을 함께 드시는 것이었어요. 일어나자마자 찬물부터 마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는 위장에 충격을 주는 거예요. 대신 미지근한 물에 생강 한 조각을 넣어서 천천히 드셔보세요. 생강이 매운맛 성분이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속부터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번째는 손발 온도 확인과 함께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손가락과 발가락을 쭉쭉 펴보시고 주먹을 쥐었다 폈다 하는 동작을 반복해 보세요. 이런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말초 혈류를 확인하고 자극할 수 있어요. 특히 손가락 끝까지 혈액이 잘 순환되는지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저녁 시간 배찜질이나 따뜻한 족욕이었어요. 잠들기 전에 배에 따뜻한 팩을 올려놓거나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고 계세요. 김 여사님은 그런 간단한 방법으로도 효과가 있을까요? 라고 의심스러워 하셨지만 저는 확신을 가지고 답했습니다. 밤사이 복부 온도를 유지하면 장운동이 촉진되고 족욕을 통해 전신순환이 개선된다고 설명했어요. 중요한 건 이 세 가지 방법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느끼기 어려우니까 최소 한 달은 꾸준히 해보세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선생님 말씀대로 해볼게요. 약만 먹는 것보다는 이런 방법이 더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렸어요. 이 방법들은 단순해 보이지만 몸의 근본적인 순환을 개선하는 방법들입니다. 몸이 따뜻해지면 자연스럽게 소화 기능도 회복될 거예요. 김 여사님께 이런 방법들을 설명하면서 저는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를 경험했던 다른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70살 정 여사님의 경우였어요. 정 여사님도 김 여사님과 거의 똑같은 증상으로 고생하셨던 분이었습니다. 정 여사님도 처음에 오셨을 때는 여사님과 똑같았어요. 소화불량으로 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계셨거든요. 정 여사님은 여러 병원을 다니며
위내시경, 복부 초음파, 혈액 검사까지 모든 검사를 다 해봤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은 계속되었고 심지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정 여사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해요. 선생님, 저는 정말 뭘 먹어도 체해요. 물만 마셔도 배가 불러와서 힘들어요. 얼굴색이 창백하고 손발이 차가웠던 게 김 여사님과 너무 비슷했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입맛이 없고 속이 메스꺼워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다고 하셨어요. 저는 정 여사님께도 똑같은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매일 아침 따뜻한 생강물부터 시작해서 손발 마사지, 그리고 저녁 배찜질까지 꾸준히 실천해 달라고 부탁드렸어요. 처음에는 정 여사님도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이런 간단한 방법으로 정말 나아질까요?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다 효과가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보겠다고 하셨죠.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루틴을 시작한 지 주 정도 지났을 때 정 여사님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정말 신기해요.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하고 밥도 조금씩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목소리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땀도 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어요. 약 안 먹고도 속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 땀도 나기 시작했어요. 정 여사님의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도 정말 기뻤습니다. 몸이 따뜻해지면서 자연스럽게 대사 기능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였거든요. 개월 동안 약에만 의존하던 분이 간단한 생활 습관 변화로 이런 놀라운 회복을 보인 것이었습니다. 김 여사님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며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정말 그런 일이 가능한 거군요. 저도 꼭 해볼게요. 정 여사님의 성공 사례를 들려드린 후 저는 김 여사님께 냉체질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제시했습니다. 여사님, 이제 본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김 여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가 하는 말에 집중하셨어요. 첫 번째 체크 항목은 손발이 차가운 날이 일주일에 며칠이나 되는지였어요. 평상시에 손발이 차갑다고 느끼는 날이 일주일에 나흘 이상 된다면 냉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 여사님은 바로 저는 거의 매일 그래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심지어 여름에도 손발이 차갑다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식사량과 입맛 변화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식사량이 줄어들고 입맛이 없어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 여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예전에는 밥 한 공기를 다 먹었는데 요즘에는 반 공기도 다 못 먹겠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위장 기능 저하의 명확한 신호였어요.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 입안의 상태와 속 울렁거림이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거나 속이 울렁거리는 증상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김 여사님은 그것도 맞아요. 물을 마셔도 입안이 마르고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속이 메스꺼워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체액순환과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들이었어요. 네 번째는 땀과 소변에 관한 변화였습니다. 땀이 잘 안 나고 소변량이 줄었다면 체크해 주세요. 김 여사님은 놀라며 맞아요. 요즘에는 한여름에도 땀이 거의 안 나고 화장실도 예전보다 덜 가게 됐어요 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몸의 대사 기능이 전반적으로 떨어졌다는 의미였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가스와 방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가스가 자주 차고 방귀가 많아졌는지 확인해 보세요. 김 여사님은 얼굴을 붉히며 그것도 정말 심각해요. 집에서도 민망할 정도로 자주 나와요 라고 고백하셨습니다. 저는 김 여사님께 설명했습니다. 5가지 중에 개 이상 해당하신다면 위장 기능보다는 체온과 순환 문제를 먼저 점검하셔야 해요. 김 여사님의 경우 5가지 모두에 해당했기 때문에 냉체질로 인한 소화 문제가 확실했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상담이 끝나갈 무렵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단순히 증상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근본적인 건강 철학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여사님, 60대 이후의 소화 불량은 위장 때문만이 아닙니다. 김 여사님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말에 귀를 기울이셨어요. 몸이 차가우면 위장도 차가워집니다.
이는 자연의 이치예요. 저는 김 여사님께 보다 깊이 있는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몸은 하나의 유기체로서 모든 부분이 연결되어 있고, 체온이라는 것은 단순히 열의 문제가 아니라 생명력 자체와 관련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어요. 위장도 우리 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환과 온도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김 여사님은 그럼 제가 지금까지 위장약만 먹은 게 소용없었다는 말씀인가요? 라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소용없었다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라고 답했어요. 약물도 필요하지만 몸의 전체적인 균형을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냉기를 이기면 음식도 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들은 김 여사님의 눈빛이 반짝이었어요. 그럼 제가 좋아하는 따뜻한 음식들이 실제로 저에게 도움이 되는 거였군요. 맞습니다. 몸이 자연스럽게 원하는 것들이 실제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김 여사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몸의 신호에 더 귀를 기울이세요. 차가운 음식을 피하고 싶어 하는 것, 따뜻한 것을 찾게 되는 것, 이 모든 게 몸이 보내는 신호입니다. 김 여사님은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야 제 몸을 이해하게 된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라도 몸을 따뜻하게 만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어요. 김 여사님의 얼굴에 희망의 빛이 돌았습니다. 김 여사님과의 상담을 마치며 저는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겪고 계시는 소화 문제의 상당 부분이 단순한 위장 질환이 아니라 전신의 순환과 체온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말이에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김 여사님이 진료실을 나가시며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당장 시작해 볼게요 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검사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왔지만 계속 고통받고 계셨던 분이 이제는 희망을 찾으신 것 같았거든요. 몇 주 후 김 여사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의 모습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얼굴색도 한결 밝아지셨고 무엇보다 선생님 아침에 일어나도 속이 편해요. 밥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됐어요 라고 기쁘게 말씀하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손을 잡아보니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습니다. 이런 변화들을 보면서 저는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정말 놀라운 치유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이에요. 다만 그 치유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몸이 따뜻해야 모든 기관들이 제 기능을 할 수 있고 그래야 자연 치유력도 활성화됩니다. 특히 소화 기능은 우리 삶의 질과 직결되는 부분이에요. 맛있게 먹을 수 있고 편안하게 소화할 수 있다는 것은 단순히 배가 부르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생활의 즐거움이자 건강한 노년을 위한 기본 조건이죠. 김 여사님처럼 비슷한 증상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고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몸 전체의 순환과 체온을 점검해 보세요. 간단해 보이는 방법들이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분명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몸이 따뜻해지면 소화도 따뜻해집니다. 이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니라 우리 몸의 생리학적 원리예요. 체온이 올라가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소화 효소들의 활성도가 높아지며 위장의 연동 운동도 활발해집니다. 결국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거죠. 저는 오늘도 진료실에서 김 여사님 같은 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번 확신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불편함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점을 말이에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고 적절한 관리를 해주면 언제든지 개선될 수 있어요. 앞으로도 더 많은 분들이 약물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체온 관리라는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부분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해요. 몸이 따뜻하면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런 따뜻함이 모여서 건강한 노년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